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멍실맘이 6월 3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 6월도 벌써 이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참 오래간만이에요. 요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봄비가 정말로 우산 들고 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싶어요. 근데도 이 엉덩이가 말을 안 듣네요. 원래는 들썩들썩 잘 했었는데 요가를 배우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드네요. 나이 탓이라고요? 나이 탓은 아닌 것 같고 뭐든지 습관이겠죠. 뭐 습관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몸에 배인 습관이.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적이 교코가 여기서 주인공이잖아요. 교코는 정말 남자로 치면 야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거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야망. 그렇죠. 야망이 있다는 거죠. 야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그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선으로 가는 건지 좋은 영향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간다면은 포기해야겠죠. 나중에는 다 티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참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도 욕심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코가 이분을 진짜 좋아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해서 만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처음은 다 좋아해서 만나지 않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럼 교코가 과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낱낱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78쪽을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과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시바타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비웃는 건 아니에요. 역시 하나는 얼굴이 좋긴 하죠. 고마워요. 그중 몇 분의 일은 형사님 덕분이에요. 교코가 웃음을 건네며 말했다. 에리하고도 자주 얘기했었어요. 꼭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자고.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더 좋잖아요? 그건 글쎄요. 시바타는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친구가 죽은 참에 불경스럽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행운의 기회를 잡으면 에리도 기뻐해 줄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글쎄요, 난 모르겠네요. 스파게티 포크를 만지작거리다가 시바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아직 에리 씨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교코는 원두가루를 필더에서 담던 손을 멈추고 시바타 쪽을 보았다. 그리고 미간을 좁혔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바타 씨는 에리가 자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정할 순 없지만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시바타는 옆에 있던 컵을 움켜쥐며 말을 이어갔다. 그 호텔방에는 원래 유리컵 2개가 비치 되었어요. 그중 하나는 에리 씨가 사용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다른 컵에도 살짝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방이라면 우리 컴패니언들이 먼저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컴패니언 중에 누군가 컵을 썼는지도 모르죠.
컴패니언들이 썼다면 그대로 놓고 갔겠죠. 일부러 씻어서 닦아놓진 않았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에리 씨가 맥주에 청산 화합물을 타서 마셨다는 점이에요. 잠깐 이 컵에 물 좀 따라줄래요? 교코는 그가 하라는 대로 했다. 시바타는 물이 든 컵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자살하려고 독국물과 음료를 가진 사람이 있다. 자, 어떻게 마실 것인가? 독을 입에 털어놓고 그 다음에 음료를 마실까요? 아니면 독을 음료에 타서 마실까요? 교코는 두 팔을 펼치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거야 그 순식간 순간에 자기 마음 내킨 대로 하지 않나요? 네, 그러겠죠. 그리고 에리 씨는 독을 음료에 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시바타는 컵에 물에 독을 타는 신용을 한 다음에 물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교코 씨라면 이 컵에 독을 어느 정도나 넣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정도나 넣어야 죽는지 모르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독을 다 털어넣지 않을까요? 좋아요. 이만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양을 넣었겠죠. 그리고 그걸 넣었다. 자, 여기서 문제. 시바타는 컵을 손에 들었다. 이 물을 어떻게 마시죠? 단숨에 마실까요? 아니면 조금씩 홀짝홀짝 마실까요? 물론 단숨에 마시겠죠. 찔끔찔끔 마시면 괜히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시바타는 컵을 주방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자살자의 심리를 살펴보면 대개는 단숨에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에리 씨가 맥주를 선택하는 건 이상하죠? 지난번에 교코 씨에게도 물어봤지만 에리 씨는 술이 그리 세지 않아서 맥주 한 잔이 적정량이라고 했어요. 즉 그녀에게는 맥주는 결코 마시기 쉬운 음료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을 생각이었다면 역시 물이나 주스 쪽을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말 듣고 교코도 자살하던 순간이 에리를 상상해봤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승이 마지막 음료로 그리 좋아하지도 않은 맥주를 선택한 것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걸로 자살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나요? 죽음을 앞두고 뭔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시바타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던데요. 교코 씨 같은 젊은 여성과 시원찮은 중년 형사와 똑같은 의견이라니 재밌네. 하지만 내 의견은 달라요. 인간은 죽기 직전에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는 대부분 보수적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도 그게 교코는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소질이 없다. 그래 도어체인이 있었잖아요. 그건 안에서만 걸 수 있으니까 결국 에리가 직접 걸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시바타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 뭔가 트릭이 있을 겁니다. 이건 밀실 살인일 수도 있어요. 밀실 살인? 무슨 미스터리 소설도 아니고 좀 웃기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물론 교코는 웃지 않았다. 네, 진즉에 그런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바타는 컵에 물을 맛있게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었다. 자, 그럼 내 방에 돌아가 트릭이라도 연구해 봐야겠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그를 잠깐만이라고 교코가 불러세웠다. 그가 돌아보았다. 내일 그거 잘 부탁해요. 내 일생이 걸린 일이니까. 그녀의 말에 그는 순간 딱하다는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자란 역시 강하다니까. 잘 자요. 예, 잘 자요.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갔다. 3장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오후 시바타는 퀸 호텔에 찾아가 사체 발견 당사자인 지배인을 만났다. 도쿠라라는 이름이 지배인은 40이 넘은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 그 사건은 이미 해결된 거 아닌가요? 도쿠라는 명백히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눈치였다. 잠깐만 몇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시바타가 말했다. 확인이라는 말은 정말 편리하다. 다시 한번 203호 현장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방은 아직 그대로겠죠? 그건 그렇지만 도쿠라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이윽고 찬찬염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안나겠습니다. 도쿠라는 프런트 담당자에게 말을 건네 203호실 열쇠를 받아 늘고 냉큼 걸음을 옮겼다. 시바타도 급히 그 뒤를 따라갔다. 203호실이 열쇠를 꽂고 도쿠라는 거친 손놀림으로 문을 밀었다. 커튼이 닫혀 있어서 실내는 어슴푸레했다. 침대는 흐트러진 채였다. 그 이후로 청소는 안 했죠? 네, 당연히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지배인이 가볍게 눈꺼풀을 감으며 대답했다. 시바타는 실내를 들러보면서 신중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장갑을 끼고 커튼을 열었다.
봄 햇살이 한꺼번에 비쳐들어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가 드러났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바로 아래쪽은 도로, 그리고 건너편에는 빌딩이 서 있었다. 창문을 통해 어딘가로 탈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사체 발견 시에는 창문 자물쇠도 채워져 있었다. 지배인과 직원이 함께 달려왔었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의 직원도 불러올까요? 부탁드립니다. 도쿠라는 감정이 남기지 않은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성이 찰 때까지 얼마든지 조사해봐라 라는 생각이 모양이었다. 그가 문을 닫자 도어 체인이 덜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바타가 다가가 살펴보니 절단된 체인이 한쪽이 문에 걸린 채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었다. 시바타는 그 사슬 하나하나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예전에 사슬 한 개를 벤치로 벌려서 풀고 외부로 탈출한 뒤에 다시 이어놓은 트릭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조작을 한 흔적은 없었다. 노크 소리의 문을 열자 도쿠라와 직원이 서 있었다. 붉은 색감이 날씬한 제복을 입은 여직원은 이제 20을 간 넘긴 정도의 젊은이였다. 사건 날 밤 시바타도 만난 기억이 났다. 이름은 모리노라라고 했었다. 처음에 마르모토 씨와 함께 입양에 갔을 때 분명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던가요? 네, 확실합니다. 모리노라는 직원이 대답했다. 시바타는 도쿠라를 보았다. 도어 체인을 외부에서 푸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도쿠라는 단언했다. 그러면 그 경우 체인을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모리노한테서 얘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체인을 끊기로 결정했어요. 호텔에 따라 조잡한 체인을 쓰는 곳도 있고 그런 곳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체인이 끊기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물건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펜치를 들고 달려왔죠. 도쿠라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이 호텔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그 펜치 말인데요. 그걸 항상 비치해 두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도쿠라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뒤를 이었다. 이번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호텔에서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 둔 겁니다. 그렇군요. 도어 체인을 절단하고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얘기라면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시바타의 말에 도쿠라는 광장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르모토 씨와 모리노와 나 셋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다들 꼼짝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르모토 씨가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해서 내가 저기 전화를 썼습니다. 도쿠라는 두 개의 침대 사이에 놓인 전화를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은 1층에 내려갔었다고요? 시바타가 이번에는 모리노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마르모토 씨가 밤비 뱅킷 사람이 아직 호텔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봐 달라고 해서. 그렇다면 그 시점에 이 방에 남아있던 사람은 마르모토와 도쿠라뿐이다. 게다가 도쿠라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 시바타의 시선이 욕실을 향했다. 그곳엔 범인이 숨어 있었고 마르모토가 그를 도주하게 해줬을 가능성은 없을까? 잠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시바타는 도쿠라에게 말했다. 그때 했던 대로 전화를 걸어보시겠어요? 그냥 신용만이라도 좋으니까요. 도쿠라는 마득지 않은 표정인 채 침대 사이로 들어가더니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시바타는 그 옆으로 다가가 이번에는 모리노에게 말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최대한 살짝 열고 나와봐요. 모리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뒤 나가도 돼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와도 좋다고 시바타가 지시했다. 달깍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문이 열렸다. 시바타는 맥이 빠졌다. 안타깝게도 도쿠라와 선 위치에서는 너무 뻔히 보였다. 게다가 애초에 욕실 문이 달깍거리는 열리는 소리로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 그런 위험한 도박은 할 리가 없다. 이제 됐어요? 수화기 근처에 서 있던 도쿠라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네, 라고 반쯤 딴 생각을 하면서 시바타는 대답했다. 분명 뭔가 트릭이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 밀실 트릭이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등장했다. 그중 하나를 사용한다면 이 정도의 밀실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뭔가 트릭을 썼다면 분명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해. 하지만 그런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그건 왜지? 흔적이 남지 않은 트릭인가? 흔적? 시바타는 문 옆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도어 체인을 들여다보았다. 도쿠라 씨, 체인을 자를 때 나온 파편이 없는데요? 그건 어디 있죠? 어디냐니 그야 경찰에서 가져갔죠. 조사한다면서. 참 그렇지.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도 몇 번이나 고개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래 알겠네. 그렇게 된 건가? 그런 수법을 쓰다니 대단하네. 범인, 마르모토 본인이거나 마르모토의 공범은 역시 아까 생각했던 대로 벤치 등을 사용해 사슬 하나를 벌려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사슬을 이어둔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벤치 흔적이 남아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펜치를 쓸 때 그 사슬 부분부터 절단했다. 그러면 트릭의 흔적은 사라진다. 생각해보니 펜치로 도체인을 절단한 사람은 마르모토 자신이라고 얘기했었다. 다만 이 추리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호텔에서는 반드시 펜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한다. 도쿠라 씨, 펜치를 항상 준비해둔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걸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도쿠라가 대답했다. 반년쯤 전이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체크아웃을 안 하는 고객이 있었어요. 전화를 해봐도 아무도 받지 않아서 우리 직원이 상황을 살펴보러 갔더니만 고객이 침대에서 발작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때 도어 체인이 안에서 잠겨 있었기 때문에 펜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런 사실이 어딘가 언론에 실렸다거나 아니요,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닌데 뭘. 하지만 설령 큰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그런 소문을 듣고 펜치 사용을 알게 됐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걸로 밀실 트릭은 깨졌구나. 도어 체인을 만지작거리며 시바타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걸로 자살설을 뒤흔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 잠깐. 체인을 만져보는 사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도쿠라 쪽을 돌아보았다. 절단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 하나를 벤치 같은 것으로 벌린다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범인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갔다면 당연히 들어올 때도 그 방법으로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쿠라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왜죠? 현재 고개는 곱지만 도어 체인에 가죽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사슬 하나를 풀기 전에 우선 그 가죽 커버부터 벗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니 아예 한꺼번에 잘라내는 게 빠르죠. 가죽 커버? 시바타는 멍한 눈길을 도어 체인에 쏟았다. 그런 게 씌워져 있었어요? 네, 그 가죽 커버도 경찰에서 가져갔는데요. 뭐야 이거? 가죽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면 사슬 하나를 벌리고 탈출한 건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아무도 들어오지도 않아가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않습니까? 도쿠라가 내뱉듯이 말했다. 도체인은 안쪽에서가 아니면 걸 수도 풀 수도 없어요. 더구나 바깥쪽에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니까요. 정확히 6시에 차인벨이 울렸다. 가슴에 브러치를 달고 마지막으로 화장을 점검한 뒤에 교코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닭감이 상쾌한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다크 그린이 정장이 아주 잘 어울렸다. 너무 일찍 왔나요? 아니요, 딱 좋았어요. 교코의 말에 그는 다시 하얀 이를 내보이며 웃었다. 오늘 타고 온 차는 소로였다. 교코가 조수석에 앉고 그가 핸들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하얀 자동차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국산차가 좋더군요. 그가 말해다 벤츠나 볼보도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도로 사장에는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가격 문제도 물론 있고요. 라면서 그는 웃었다. 교코도 웃었다.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 중에 어느 쪽이 좋으냐고 물어서 교코는 이탈리아라고 대답했다. 이탈리아 요리를 좋아해요? 네. 장미 이름을 보고 이탈리아 팬이 됐어요. 아, 쇼 코넬리? 나도 그 영화 봤어요. 아주 재미있던데. 그런 식당이라면 아마도 아우야마 근처일 거라고 짐작했는데 소우러는 세탁가의 주택가 한복판을 달려갔다. 이런 곳에 식당이 있나 하고 의아해하는데 사이에 닭가미는 차를 작은 주차장에 넣었다. 차에서 나와보니 하얀 서양식 건물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다. 천장이 무척 높고 벽에는 거대한 그림이 장식되었다. 아마 북이탈리아의 고성일 거라고 교코는 그 그림을 보며 나름대로 상상했다. 직사각형 테이블 10개 정도가 나란히 놓였고 손님이 앉아있는 건 그중 2개뿐이었다. 교코와 닭가미는 가장 안쪽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다. 이 식당은 어패류랑 회가 맛있다고 하더군요. 닭가미가 메뉴를 골라보면서 말했다. 알아서 정해주세요. 라고 교코는 대답했다. 메뉴를 들여다보며 항상 망설이게 된다. 뭐든 다 먹고 싶은 데다 음식을 가리는 버릇도 없다. 그렇게 닭가미가 적당히 주문을 했다. 와인도 시켰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게 아닌지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지난번 일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에이터가 나가니 닭가미가 물었다. 지난번 일이라니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곧바로 에리 얘기라는 걸 알았다. 잘은 모르지만 잘 살릴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닭가미가 그 순간 먼 곳을 바라본 눈빛이 되는 것을 교코는 눈치챘다. 그녀가 지그시 지켜보자 퍼뜩 정신을 차리는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그제야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교코 씨는 컴패니언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대략 말하면 교코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헤아려 봤다. 3년 정도? 계속 지금 그 회사였어요? 아니요, 1년 전에 다른 곳에서 옮겨왔어요. 지금 회사는 설립한 지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와 두 사람이 잔에 따라 주었다.
건배를 했지만 닭가미는 살짝 맛을 보는 정도였다. 처음부터 안 마실 생각이었구나 하고 교코는 마음이 놓였다. 사장 이름이 마르모토시라고 했던가요?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잘 아네라고 내심 생각했다. 사체 발견자로 이름이 신문에 나왔기 때문인가? 지금 회사를 시작하기 전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교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사장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닭가미는 컵을 들어 마신 뒤 말했다. 상당히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지 궁금했어요. 별로 재미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요? 하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오르데브르가 나서 대화가 끊겼다. 굴을 입에 넣으며 교코는 닭가미 표정을 관찰했다. 이 사람은 오늘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한 걸까? 식사 중의 화제는 클래식 음악과 고전 발라에 집중되었다.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온 교코로서는 바라던 바였다. 다만 그가 발레에까지 관심이 있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프리마돈나 모리시타 요코시는 역시 대단해요. 요즘 한창 궤도 올랐다고 할까? 완성 단계라고 할까? 지난번에 백조의 옷을 보고 왔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제3학기의 혹조에서 32번이 턴을 발끝 위치가 거의 밀리는 일 없이 해내더군요. 잘 알지 못하는 이런 화제가 나올 때 교코는 방시방시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준다. 머릿속에서는 발레책도 사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가 다시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식후에 에스프레소 커피가 나왔을 때였다. 그나저나 지난번에 깜짝 놀랐죠. 그때도 이렇게 교코 씨와 커피를 마신 뒤였는데 닭가미는 맛있다는 듯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에리 씨라는 분도 뭔가 고민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교코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습니까? 에리 씨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3개월 정도요. 에리는 그 전에 로열 뱅킷 소속이었거든요.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 많아 그만뒀다는 건 나고야 출신이라는 것을 교코는 덧붙였다. 나고야 역시. 슬쩍 내비친 그 말에 교코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역시라뇨? 아니요. 그게 신문에서 읽은 것 같아서요. 그가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며 대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올 때 닭가미는 그녀에게 자동차 키를 건넸다. 미안하지만 먼저 타고 있을래요? 점장에게 인사하고 올 테니까 금방 끝나요. 수로 조수석에 앉아 교코는 한 차례 심호흡을 했다. 많이 먹었는데도 그리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기 때문이도 모른다. 닭가미는 왜 그렇게 에일이 죽음을 궁금해하는 걸까? 그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일 텐데.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그로서는 둘 다 아는 화제를 꺼낸 것뿐일까? 그렇다고 쳐도 식사 중에 자살 얘기를 꺼내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참에 돌연 차 안에 전화가 울렸다. 교코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닭가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교코는 괜히 원망스러워서 그 전화기를 흘겨보았다. 하필 이럴 때 우리에게 뭐랑? 하지만 만일 그의 가족이 급한 전화라면 어쩌지? 교과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센스 없는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여자라면 닭가미 슌슈케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교과는 용기를 내서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받아주는 것쯤은 별일도 아니잖아?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아, 다카미 씨는 지금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교코의 귀에 뭔가 들려왔다. 소음인가? 사람 소리인가? 교코는 수학의 귀를 바짝 댔다. 그것은 흐느껴 오는 소리였다.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그것은 깊고 울문한 슬픔에 휘감긴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것은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어딘가 고장난 듯한 이상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몹시 어두운 슬픔이 느껴졌다. 섬뜩하네요. 웃었다고 웃다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시간 관계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자주 올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멋진 음악 감상도 하시고 좋은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